있어가지고 네. 이게 얼마 안 남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서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뭐라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뭐 현실주의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카멜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판사들을 놓고 또 그렇게 비판하고 판사들을 거의 이 정치 판사의 정치 판결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은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이재명이 아주 재판부를 떠받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대 간부회의에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훨씬 많다.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의 법관과 사법부의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마 올해쯤 되면 네네. 내가 판사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았나? 네네. 아마 이런 이야기 또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 이야기 듣고 뜨끔뜨끔하고 아유 그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김우영 의원. 김우영 의원이 뭐 판사 주제에 법관 주제에 어떻게 흠 하나 없고 5점 하나 없는 95점짜리 우리 이재명 대표를 네. 그 재판할 수 있느냐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지난 금요일 딱 이 시간대쯤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재판 훨씬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네. 그 2시에 판결 선고 시작하는데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죄는요 2시 반에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기억에 어벤져스 시작하고 한 2시간대쯤 판결이 그 뭐 징역 1년 나왔다 해가지고 그때 만세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이 시간대 그렇죠, 맞아요. 이 시간대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어쨌든 3시 한 10분 20분 그 상간에 나오지 않았나 맞아요.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4, 50분 걸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2시에 시작하는데 그런데 지난번 공직선거법은 그래도 할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김문기 씨 아나 모르나 그다음에 그게 뭐 골프는 알고 뭐 그 나머지는 뭐 그렇다. 거기에다 백현동은 어쩌고저쩌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게 있는데 그런데 월요일 날 위증교사죄는요. 할 이야기가 없어요. 네. 그 김진성이 불었다. 그다음에 그럼 교사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유창훈이도 그거는 이제 뭐 빼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죄로 인정이 된다. 딱 그 남는 건 딱 하나예요. 네. 뭐냐면 양형. 이걸 갖다가 우리 그 정 변호사님은 꽤 높게 그 예측을 했던데. 저는 그게 네. 높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다른 분들이 너무 낮게 너무 약하게 졌어. 그래서 뭐 1년이 대세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칙이 있어요. 사실 그 법칙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법칙이냐 반땡의 법칙이에요. 반땡의 법칙? 김혜경 300만 원인데 150만 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150만 원 맞힌 게 아예 반땡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별거 아니었군요. 공직선거법도 네. 2년이었는데 1년 나왔잖아요. 구형이 2년인데 1년 나왔다. 그러니까 그 법칙을 이미 깨달은 또 어떤 분들은 이거 3년 구형했으니까 1년 반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칙에 따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던데 그래도 저는 최소한 2년은 나와야. 네. 왜 2년이 나와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는요. 우리나라 역사상 저질러졌던 범행이 이루어졌던 수만 건의 위증 교사죄 중에 최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 같았으면 진짜 그 검찰에서 5년 구형하고요. 네. 법원에서 3년 때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형 기준상의 상한이 3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법정형은 5년이니까 검찰은 과감하게 5년을 갖다가 그 구형하고 법원은 양형 기준에 따라서 양형 기준 뭐 벗어나기 좀 그러니까 그래서 3년을 선고하는 게 그게 맞고 이왕 선고하는 김에 법정 구속까지 딱 해버리고 이게 정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3년만 구형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검찰의 구형을 존중해서 3년에 3분의 2 하면은 2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년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뭐 소 뒷걸음질 치듯 맞아지게 될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 변호사님한테 베팅하겠습니다. 네네. 뭐 베팅해봐야 손해가 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조금만 하세요. 몰빵하지 마시고. 네. 자, 근데요 올해 들어서서 법원에 선고했던 위중교사죄 그걸 총수를 조사해 보니까요 전부 다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네네. 한 번도 벌금형이라는 게 나와보지 않았어요. 그만큼 위중교사죄라는 게 사법부에 대한 사법 방해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도 위중교사를 위중이나 이거를 봐주면 재판부가 흔들린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중형을 선고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번에 이제 이 김진성 씨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명백한 증거가 나와버렸잖아요. 이게 사실 백현동 수사하면서 2013년인가요? 그 작년에 이게 이제 김진성 씨 집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서 이 녹취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딴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법을 모르는 제가 들어도 뭐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김진성은 기억이 네네. 안 난다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요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고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목소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싫어할 텐데 제가 네네. 저기 이재명하고 비슷하면 싫어할 성대 텐데 묘사가 아주. 네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저도 참 좋고 뭐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변론 요지서 하나 보내드릴게요.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김현 씨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사실 위중교사범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요. 네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제가 녹취록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30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녹취록이 어디에 있느냐? 박균택 TV라고 있어요. 박균택 TV? 네네. 어. 박균택 의원이 박균택 TV TV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었군요. 거기 가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저 녹취록이에요. 아하. 30분이니까 뭐 화장실 가셨던 뭐 어떻게 하셨던 길을 걸으시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김진성 씨가 이야기하는 건 한 단어밖에 없어요. 네. 예. 이런단 말이에요. 말은 누가 다 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다 말을 하고 어허. 이재명 대표가 나는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럼 김진성이 예 그러다가 나는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근데 사실은요 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뭐 그다음에 크게 저기한 기억 잘 안 나고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말만 하고 나머지는 다 이재명이 이야기하고 김진성은 네 이러면서 장단만 맞춰주다가 어느 순간 국면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이재명이 이야기할 거 다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 기억 좀 잘 되살려 봐라. 그러면서 말을 끊으려고 하는데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때 그냥 끊기는 그렇잖아요. 아하. 너 요번에 잘해주면 내가 밥 한번 살게 이런 이야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김진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때부터 김진성 말이 많아져.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 그때 이제 경기도 지사였는데 네. 김진성한테는 입에 시장이란 말이 입에 붙었나 봐요. 시장님 계신데 가봤었습니다. 찾아갔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그 해명할 게 있었습니다. 그 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시장님이 저 오해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횡간을 쭉 그 생각을 해보니까 김진성하고 그 이재명하고 사이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김진성이 이재명 당시 그 성남시장을 팔고 다녔었던 것 같아. 그 이야기가 이재명 귀에 들어와가지고 저 새끼 나쁜 새끼 하면서 괘씸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전화통화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그 뒷부분은요. 다 김진성 이야기하고 반대로 이재명은 그래 그러면서 빨리 전화 끊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 딱 왔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김병양 시장의 이제 비서였잖아요. 네네. 그러다 김병양 시장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김인섭하고 같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섭이 백현동 일을 했고 그 중간에 구속돼 있을 때 김인섭한테 면회 가서 그 이야기 전달해서 야 거기 저 시청 가서 뭐 이야기해 뭐 이런 거를 그 한 게 바로 이제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녹취록 그 메모해 놓은 걸 보면 시장님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백종선 선배한테 이야기했더니 백종선. 그거 저기 뭐야 이재명 시장이 그냥 오해하지 않을 거야. 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이재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요즘 인서비형 만나냐?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 만납니다. 그런데 인서비형이 재판 중입니다. 그래 뭐 재판 중 그랬더니 이번엔 형사 재판 아니고요. 민사 재판입니다. 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식품연구원 개발 사업을 주셨잖아요. 이랬다고요. 거기서 네. 와. 식품연구원 개발 사업을 주셨잖아요. 여기에 시장님이 식품연구원 개발 사업을 주셨잖아요란 말에서 시장님이라고 한 주어는 빠졌는데 네. 식품연구원 개발 사업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랬지. 그런데 그게 정바우라고 일이 틀어져 가지고 네. 지금 민사적으로 그 뭐 인서비형이 문제가 됩니다. 그 내용이 저기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런 걸 올려놨대요? 저런 걸 올려놨어요. 박균택이가 그 다음에 다 들어보라고. 저 박균택 그 의원이 음. 좀 까만색으로 이렇게 그 강조해 놓은 부분들 갖다가 저기 있네요. 몇 개 있는데 변호사인 제가 듣보잡 변호사라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박균택 의원이 저거 말고 그 글자를 까맣게 한 거, 그 굵게 한 게 있어요. 네네. 거기를 보면은 그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내용을 왜 강조를 했지? 네. 왜 하이라이트를 했지? 참 희한하다. 일단 그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위원님이 그 위증교사죄 벌금형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위증교사죄 벌금형 나온 케이스가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 벌금이 나왔나 제가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네. 일단은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아주 심각한 그러한 그 재판에서 심각한 위증은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성하는 거. 그 피고인들이 반성합니다. 저는 위증 교사가 근데 위증 교사는 못 본 것 같고 위증만 본 것 같아요. 네. 위증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쁜 범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뭐 늘 하는 게 그 거짓말인데 뭐 법정에 가서 거짓말 좀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판사님 말씀 듣고 검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위증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나쁜 범죄라고 하는 걸 깨달았고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성하면 이게 이제 재판부가 굉장히 고려를 하는군요. 싹싹 비니까 아유 그래 인간아 전과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내가 속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반성한다니까 그럼 뭐 벌금 500이나 내고 가라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반성합니까? 이재명 대표 혐의 인정합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판사가 김동연 부장판사가 나 부담돼. 이재명 대표 그 실형 때리는 게 부담이 돼. 그래도 실형을 안 때릴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 반성을 안 하는 사람을 그 무죄를 벌금형을 때린 전례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요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동연 부장판사는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다. 어떤 양자택일이냐? 첫 번째 무죄를 때리든지 무죄를 때리든지 아니면은 실형을 때리든지 실형을 때리든지 벌금 때리는 거는요 무죄 때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 변호사가 그 재판 전략을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고 위증교사도 마찬가지고 잘못 짰었던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박균택 같은 변호사들이 옆에 있으니까 뭐 저런 거 짜지 않겠어요. 아니 서류를 갖다가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거기에 직인 찍힌 경찰청장 인사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슨 저 변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균택 그 변호사가 저 의원이 고등검찰청 검사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듣보자 변호사만도 못하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아마 위중 교사 이제 월요일 날 내려질 것 같은데. 근데 참 이재명 대표는 한때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주술을 믿지 않습니다만은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단식하고 그다음에 영장 기각되고 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다음에 찬바람이 살살 부니까 이게 이제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자, 선거법 위반도 지금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위중교사도 우리 정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줬지만 이제 빼박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이게 오늘 재판부가 배당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 배당이 된 줄 아십니까? 바로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자,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배당이 됐는데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죠? 대북 송금 사건을 지금 심리하고 있는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아마 다음 주에 원래 했던 이화영 1심에서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던 판사이고 이재명이 제발 이 사람하고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다. 계속 이 신진우 부장판사를 기피를 했어요. 근데 결국 안 됐습니다. 결국 신진우 부장판사 그 사건을 맡게 됐는데 또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법인카드 문제 이것 또한 맡게 됐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요. 원래는 재판부가 단독 재판부에 배당이 됐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된다라는 법원조직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단독부가 아니라 합의부의 재정합의 심판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네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한번 풀어주시죠. 일단은 저는 이 생각이 나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습니까? 뭐 어디 노래 제목 같은데 그러니까 예감은 틀리지 않아요. 어디 노래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수원지법에 네. 형사부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5개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조금 뭐 이렇게 공석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형사부가 한 12개, 13개 그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n분의 1로 따지면 12분의 1, 13분의 1 정도 네. 되는데 쌍방울 대북송금 그거를 이게 그 법원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법원장이 야 이거는 신부장이 야 이건 정부장이 옛날 같으면 그렇게도 했었는데 네, 요즘 전부 그런다면서요? 지금은 그 보는 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컴퓨터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네. 만약에 신진우 부장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배당을 갖다가 재판장이 저기 법원장이 임의로 시키면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야 이왕이면 신진우 부장한테 하지 왜 이상하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지금처럼 딱 낙점이 되면 개딸들 입에 개거품 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컴퓨터로 랜덤으로 마치 그냥 로또 이렇게 막 그 공 뽑듯이 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런데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딱 낙점이 된 거죠. 저는 일이 이렇게 됐으면 지난 정권에서처럼 신진우 부장판사 그냥 수원지법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내년 2월에 뭐 네. 딴 데 보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왕 맡은 거 이재명 대표 쌍방울하고 이 법인카드 사건 1년만 더 있으면 충분히 네. 이거 그 판결 낼 거니까 이것까지는 하고 다른 데 보내든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그런 걸 올려주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운이 떨어진 거는 돈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 같아요. 그전 같으면 만배가 어떻게 하든지 뭐 돈으로 어떻게 해줬는데 요즘 만배도 돈이 없어서 뭐 이제 뭐 변호사비도 잘 못한다고 그러던데. 김만배 씨 풀려났어요 보수로. 예, 풀려났죠. 네네. 예, 하여튼 뭐 김만배도 그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 변호사만 16명이더라고요. 네네. 이거 16명 쓰려고 그러면 아마 돈이 꽤 들어갈 겁니다. 그죠? 뭐 알아서 또 하겠죠. 근데 지금 뭐 선거도 없고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래나.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운이 모르겠습니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돈빨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또 뭐 상상을 또 해봅니다. 이거는 뭐 사실관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는 하지만 자 어쨌건 이제 이 법인카드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배당이 됐으니까 이 아마 이제 재판 일정을 잡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또 서울중앙지법을 갔다가 저기 또 수원지법을 갔다가 김포집에 갔다가 뭐 하여튼 여러 군데 집을 왔다 갔다 해야 되네 그죠? 네네. 거의 아마 여의도에 있을 시간은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근데 이거 지금 법인카드 이것도 거의 이거 뭐 제가 볼 때 재판 이거 오래 갈 뭐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네.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악이 돼가지고 음. 이전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네.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어요. 음흠. 지금은 그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이고 네. 아무리 임의로 신빙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피고인들이 거부해 버리면 부인해 버리면 아, 이거를 그러네요. 법정에서 다 불러야 돼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맡는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시간 끌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괜히 또 이거 저기 부인해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시간 질질질 끌면 재판장한테 오히려 혼나기만 하고 음. 그다음 혹시 또 이제 괘씸죄 걸려가지고 더 나빠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동의를 하거든요. 네. 동의를 하면 재판 빨리빨리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음흠. 그런데 이재명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간첩단 사건도 그랬었어요. 네네. 다 부인해요. 그럼 음. 다 불러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질질질 끌려고 노력할 것이 눈에 불 보듯 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이건 뭐 시간이 또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 이런 형사소송법 다시 다 바꿔야 됩니다. 저는 네.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참 오늘 이재명 대표가 참 법관들을 아주 존경한다.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본인도 이게 참 많이 후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말이죠. 저희 스튜디오 옆에 있는 이제 남대문 이쪽 서울역 부근에서 민주당이 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파란 옷 입고 나오지 마라. 파란 깃발 들고 나오지 마라. 그렇게 또 했고 이재명 대표가 또 연설도 안 한대요. 네네. 마치 이제 이 민노총하고 이런 집회이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네네. 마치 우리 집회가 아닌 것처럼. 근데 날씨가 꽤 춥고요. 이제 국민들이 아마 대충 야권 지지자들도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갔다. 어쩔 수 없다. 아마 내일 집회 별로 그렇게 많이 모일 것 같지가 않아요. 네네. 이렇게 아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저렇게 파란 어떻게 비옷도 저렇게 파란 걸로 했어요. 저는 비옷도 파란 것만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란 거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들이 왜 갑자기 파란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참 이해가. 그럼 뭐 우리라도 파란 거 입고 나갈까요? 그런데 내일 비 안 오나요? 저 지난주에 네. 그 토요일날 전날이 토요일이었잖아요. 네네. 토요일날 비 온 것도 참 희한하다. 음. 뭐 누구의 눈물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내일은 비가 안 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예상하기에도 네. 내일 뭐 얼마나 모일 것인가. 그 다음에 모이려고 해도 좀 아무리 추워도 으쌰으쌰하고 뭐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뭐 어거지로라도 그냥 나가면 재밌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봐도 참 딱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뭐 이 법원에서 정말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 진짜 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와 똑같은 20%를 기록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선거법, 선거 결과에 대한 걸 물었습니다. 자, 근데 정당한 판결이다라고 응답한 분이 43%, 그리고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했던 분이 42%, 그리고 비슷하네요. 모른다 15%가 나왔어요. 네네. 저는 이거 보고 조금 깜짝 놀라는 게 저희들 뭐 정부나 저희들이 여러분들 뭐 다 하면 그 당연한 판결 아니야? 뭐 그거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하지만 국민들 중에서 42%는 이거 부당한데? 라고 판단한 분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네. 제 주위에도 이재명이 무슨 죄가 있냐라고 하는 분들 중에 고위 공직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임원들도 있고 그래요. 네. 참 희한하다. 내가 이상한 건가? 우리 나라가 이상한 건가? 뭐 둘 다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그만큼 이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민주당이 선전전을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죠. 그래서 이러이러하다. 그 다음에 더 그 문제가 있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보다 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더 음. 커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잘못을 하든 음흠. 그래도 이재명이 있어야 그래야지 이제 뭐 정권 교체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사실 역으로 따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나 되라. 그냥 이재명만 꺾을 수 있으면은 누구라도 지지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보수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도요. 지금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네. 뭐 이재명 뭐 이제 깜빵하게 생겼으니까 음. 다 됐지 이제 별거 없겠지라고 하다가 큰일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음흠. 우리나라 대선하고 그 다음에 지방 총선하고 네. 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이 넘어가면요. 1년 동안 192석짜리 그 정부 여당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정부 여당 대통령이 누구냐? 민주당 뭐 이재명을 떠나가지고 뭐 김민석이 됐든 추미애가 됐든 어쨌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국회 의석이 192석이다.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진짜 역사적인 그 의식을 가지고 무조건 나는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저는 진짜로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 변호사님이 좀 불편한 진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의 대표가 저렇게 많은 혐의와 많은 죄를 가지고 유죄를 선고해도 그 돌아간 민심이 잘 이쪽으로 흡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가지고 이재명을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느냐.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고민할 때가 아니다. 지금 국민들 저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지금 뭐 재계가 어제 대기업들이 성명까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다. 지금 대외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관세 높이고 뭐 보호무역제하고 우리나라 지금 수출도 안 되고 지금 여러분 아마 종로나 이쪽 시내 한번 돌아다니 보십시오. 1층에 비어 있는 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업 제가 알기로 아마 최근까지만 한 5만 명이 유통업에서 5만 명이 직장을 잃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 될 게 바로 집권 여당의 저는 중요한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민생을 책임지고 또 안보를 튼튼히 하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ICBM 날아가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죠? 지금 소위 이 정권의 핵심 줄이라고 했던 친윤그룹이나 나갔던 사람들이 연일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가족 관련된 지금 뭐 댓글 가지고 그냥 온통 그냥 뭐 이재명의 나발이고 그냥 우리는 그것만 그냥 그냥 주구장창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지금 보수 정권이 이렇게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까? 이런 상황에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할까? 바로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뭐 여론조사 못 믿겠다면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생각은 이재명 그거 당연해. 그렇지만 너네들이 더 나빠 지금. 왜 우리 지금 경제 못 살려놓는 거야 지금? 왜 나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거 지금 못해 해결해주고 있는 거야? 라는 지금 질문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내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지지율이 다시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17%에 20% 올라갔으니까 잘 됐네. 그러면 저번에 사과했던 거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다시 원래대로 가? 그냥 내 측근들 다시 그냥 기용해갖고 그냥 국정원장 시키고 그냥 다시 해? 지금 이런 흐름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인적 쇄신이나 여기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요 트럼프를 뽑았잖아요. 네. 그런데 해리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슬로건이 범죄자가 대통령 되는 게 정의롭냐? 범죄자가 대통령 되는 게 윤리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다 알아요. 미국 시민들이 다 트럼프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트럼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한대요. 네. 그런데 부끄럽지만 찍는다는 거죠. 왜냐? 트럼프는 뭘 부르짖었습니까? 물가 너무 높다. 네. 그다음에 불법 이민이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 우리 유권자들 일자리 뺏어간다. 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딱딱 박혀가지고 사실 저도 예측을 잘 못했는데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박빙이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런 줄만 알았어요.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땠습니까? 완승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만 완승이었습니까? 상원 장악했잖아요. 하원 장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이재명 대표 범죄자 맞죠. 그다음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될 가능성이 높고 박탈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같은 경제 상황으로는요. 정권 재창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다음에 만약에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뭐 저 같은 사람이야 기분 나쁘고 막 화나고 막 그 정도이겠지만 가장 크게 타격을 입으실 분이 누구냐? 대통령하고 영부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용산은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어야 되고 네. 그 사람들이 밤잠 안 자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만 해도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수석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무수석이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고. 네. 정무성은 기자들 혼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디다 대고 무례한 질문하는 거야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긴장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여러분요, 있습니다. 이게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요, 조국과 이재명 사면됩니다. 금방 나옵니다. 지금 10년, 이재명은 10년, 조국은 7년입니다. 근데 정권 교체가 되면 두 사람 바로 사면돼서 나올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두 눈 뜨고 보시겠어요? 두 사람 바로 저 민주당 뭐 대충 내세워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되자마자 두 명 사면해서 나오면 여러분들 그거 두 눈 뜨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거에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아무리 하지만 그럼 지금 민주당 플랜이 그런 것도 있어요. 이 5년 동안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다시 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니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이 하늘이 주신 좋은 기회들을 다 날려보낼 수 있고 저들이 또 한 번 다시 컴백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정말 제발 좀 이런 절규와 이런 어떤 절박한 현실 인식을 좀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이 보수를 분열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여러분들도 좀 뭔가 따끔하게 대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 이재명 조국이 다시 정말 사면돼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